예, 감사합니다. 그 좋은 발표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질의 및 토론 시간이 약간 이제 한 5분 정도 지체됐지만 그 2시 15분에 끝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질문이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카톡창에 간단하게 그 질의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 빠른 그 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카톡 소리는 우희정 선생님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계속 지금. 이거 손들기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종훈 선생님께서 질문 예.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뭐 일단 두 분 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도 듣고 이제 연구실에 와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은 여기 지금 부석사고요. 부석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오늘이 뭐 지구 환경의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좀 전에 우희정 선생님이 그 지구 건강 또 완 헬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간 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앙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그 지구 환경의 날이라는 이 표현에서도 이 환경이라는 말을 이제 지구의 날이 아니라 지구 환경의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걸 보면 여전히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인간 중심적인 관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 헬스도 지구 건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이제 기본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어떤 유래적 그런 어떤 접근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 표현들이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재적 한계지만 미래에는 정말 그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용어들의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이제 가이아라는 표현이 그런 거의 한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가이아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구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보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은 내용인 것 같아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저 스토리 전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잘 엮어서 우리의 논의에 이제 녹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우희정 선생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인류의 위기지 지구의 위기는 아니다. 이제 이건 뭐 저도 이제 공감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공진화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지구는 멀쩡하고 그냥 단순히 변화하고 인간의 어떤 생명체들의 삶이 어떤 위기에 처하는 것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이제 물리학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면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이 어떤 이유가 돼서 녹아 나가면 지구의 이 회전축이 바뀌어요. 여러분 팽이를 돌릴 때 팽이가 균형된 무게를 가지고 계속 잘 돌다가도 어느 한쪽에 무게의 변화가 생기면 이 도는 속도나 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지구 자체가 어떤 때는 빙하기였다가 어떤 때는 또 이제 빙하가 녹고 이건 오랜 기간 동안에 수십억 년 동안의 지구의 변화지만 거기서 인간의 역할은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그 변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공진화의 한 부분에서 다른 자연적인 어떤 흐름을 가속화시키거나 어떤 변질시키는 왜곡시키는 곡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어느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구와 인간이 이 어떤 공동체로서 공존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 용어에서부터 관점에서부터 또 그것을 어떻게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저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뭐 우희정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 김한석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동안 그런 고민도 하시고 좀 정말 그 높은 지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카톡이 너무 오네. 다 꺼야 되겠네. 이 말씀드린다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100% 좀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보는 관점은 이 인간은 이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one of them이라는 것.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인류세라는 말 자체가 이러한 이 지구 변화에 당기고 더 가속화시키고 함께하는 이런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제 그것은 당연히 저는 매우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가 실천의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그건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자체도 지구에 뭐 옛날에 공룡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고 아까 뭐 빙하기도 있고 또 있는 것처럼 이게 기간이 짧고 길어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지구로 봐서는 그냥 큰 변화의 하나고 지구 생태계를 구성한 구성원이 그거를 이제 주변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예, 저는 교수님 짤막하게 어떻게 일단 뭐 예. 비슷한 질문이기 그러니까 김한석 선생님께서도 또 예, 간단한 짤막하게 답변. 이종원 예. 선생님이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탈인간 중심주의 이제 그런 게 문제인데 의정 교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인간이 뭔가 책임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탈인간 중심은 아니고 인간 중앙이다고 하는 또 고심한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학회 나가서 탈인간 중심주의 발표 같은 거를 꽤 여러 번 했는데요. 사회학자들이 항상 그 질문하는 게 아니 인간이 어떻게 탈인간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언어 그런 게 다 인간 중심이지 뭐 어떤 얘기를 하든 다 인간 중심적인 거 아니야 뭐 신유물론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하도 결국은 그게 다 인간이 얘기한 거니까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뭐 사회학자다운 그런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탈인간 중심적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소개드렸지만 이 근대 문명의 특정한 굉장히 그 독특한 이원론적인 그 인간 중심주의 있잖아요. 그게 뭐 자연의 이분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 갈릴레오, 뉴턴, 데카르트 뭐 이제 이 시대 17세기에 이제 서구의 어떤 그 사상적인 커다란 변화에서 이제 근대 문명의 토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인간만이 정신 능력을 지녔고 말해서 인간이 그래서 인간만이 주체고 비인간들은 모두 함께 싸잡아서 뭐 동물식물 무생물 다 싸잡아서 이거는 순수한 물질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주체가 될 수 없다 객체다. 그러니까 이종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분법적인 인간 중심적인 용어가 여러 개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주체 객체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저는 대표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오늘 소개한 라트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주체 객체라는 말을 이분법적인 말을 안 쓰고 인간이나 비인간이나 다 이제 행위자다, 행위 능력이 있는 행위자라는 말을 쓰는데 다만 이제 행위자지만 행위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거죠. 인간하고 비인간하고 뭐 비인간끼리도 동물, 식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작용을 받으면 거기서 어떤 반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또 비인간들이 이 우주에서 다 그 가치를 지녔다 나름대로 지녔다고 하는데 그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그거를 뭐 탈인간 중심주의를 반대해도 좋은데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면 비인간들의 가치나 행위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인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지녔고 중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인간만이 주체고 나머지는 그냥 객체로 취급을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나 행위방식을 고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극복하고 인간이 있지만 저기에 또 우리가 비인간들이 있다. 아까 가이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간들의 생명이나 이 삶이 저기 비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없었을 때도 비인간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지구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비인간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가이아의 어떤 그런 가설이 저는 왜 중요한 어떤 깨달음을 준다고 보냐면 그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근대 문명의 강한 그 이원론에 기반한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탈인간 중심주의를 뭔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이 저는
가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지금 살아온 문명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 꼭 가야 이론이 아니더라도 예. 비인간들의 어떤 가치와 행위성을 일단 인정하고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단 뭐 우희정 선생님께서도 뭐 그런 관점에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잠깐 제 짧게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김한숙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아마 이 비인간에게도 행위성을 인정하자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너를 꽃이라 부르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꽃이 되었다. 그거 굉장히 오만한 표현이거든요. 이미 꽃은 그 자체로 꽃의 존재성이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의미를 부여해 꽃이라고 하니까 네가 나한테 꽃이 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 사실은 비인간적인 거는 우리가 그들의 행위성을 인정하거나 하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탈인간 중심이라고 그래서 비행위자나 혹은 뭐 비물질의 인간에게도 행위를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연 그런 것들이 그런 우리들의 그런 인정을 필요로 할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굳이 아까 공진화라는 말씀도 이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점은 그 부분이고 그때 그 공진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중앙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이미 이런 비물질에도 행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우리의 한의 관점이 들어간 거라고 저는 인간이 생각합니다. 행위성이라는 말로 그 용어로 인정을 해야만 그들에게 행위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 세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정말 그 아주 말단의 그 미생물조차도 산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행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행위 능력이 있다. 네네, 이 세계. 저 인정합니다. 예, 저는 그 얘기입니다. 네. 예, 일단 그 두 분의 의견에도 뭐 사실은 크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우희정 선생님이 어떤 점에서 약간 오늘 그 도발적인 개념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인간 중심이 아닌 인간 중앙.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어떤 그 실천적 관점, 어떤 실천적 동력의 확보라 그럴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이론적이거나 다른 힘을 가려주실지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워낙 오늘 발표가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더 지금 토론을 하고 싶은데 딱 지금 우리가 예정되었던 지금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또 계속 세션이 이어지니까 이 뭐죠? 기조 발표 어떤 그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15분부터 그 5분 동안 잠시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두 번째 그 2부 순서로 넘어가서 그 2시 20분에 그 2부 순서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상상한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발표해 주신 것에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2부 사회는 그 홍성욱 선생님께서 그 20분부터 마이크를 가지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